이번엔 반도체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 중에서 처음 얘기할 거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리우는 장치로요. PN 접합 다이오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을 이야기했고, 그 전기적인 특성 중에 반도체라고 불리우는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류를 흘릴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의 전기적인 특성을 좀 개량하기 위해서 도핑을 통한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불순물 반도체로서 두 가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야기했는데, 이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리우는 장치는 그냥 간단하게 P형에다가 N형 반도체를 그냥 붙여놓은 형태예요. 두 개를 그냥 붙여놓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접합부를 기점으로 양쪽의 물질적인 특성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첫 번째 N형 반도체의 특징이죠. N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섞음으로 해서 자유전자를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P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에다가 13족 원소를 섞음으로 해서 양공이라고 불리우는 전자의 빈자리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존재할 거고요. P형 반도체에는 이제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양공이 이렇게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단 학생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P형 반도체 플러스 개수랑 N형 반도체 마이너스 개수에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플러스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녀석의 전체적인 물리적인 성질, 이 녀석의 전기적인 성질이 마이너스 전압을 띌 것이다. 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 여기에서 플러스라고 하는 녀석은 양공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양공이 발생하는 이유는 14족 원소에다가 13족 불순물을 섞었기 때문에 이 불순물에 의한 양공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마이너스인데요. 이 자유전자라고 하는 녀석은 역시 마찬가지로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섞음으로 해서 15족 원소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자유전자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 상태인 14족에다가 전기적인 중성인 13족을 섞거나 전기적인 중성인 14에다가 전기적인 중성인 15를 섞는 거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띄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다라고 보면 될 거고, 마이너스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양공을 만들어주는 도핑은 3개 들어간 반면 마이너스, 즉 자유전자를 만들어내주는 도핑은 5개 들어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의 차이는 전하량의 차이가 아니라 도핑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P형 반도체보다 N형 반도체에 불순물이 조금 더 섞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전체적인 전화가 플러스를 띄느니 마이너스를 띄느니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놓고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건데요.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단순하게 양공은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입니다. 양공은 전자가 비어있는 자리라서 전자를 채우고 싶어해요. 원래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에 반해서 N형 반도체에는 자유전자들이 존재하죠. 자유전자들이 존재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이동해서 양공을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들이 이동하는 형태 혹은 양공이 이동하는 형태가 나타나서
반대로 양공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양공이나 자유전자가 이동한다? 이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에 전류를 흘려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얘네를 붙여놓기만 해서 전류가 흐르느냐? 실제적으로는 얘네들을 붙여놓는다라고 해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이 접합 부위에 있는 에너지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양공과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접합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공과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류를 흘려줄 수는 있지만 어떤 에너지 벽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다라고 보면 될 건데요. 딴 얘기 먼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p-n 접합 다이오드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가 넘어가고 싶은데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 장벽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장벽을 극복해 준다면, 즉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면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자들이 양공과 결합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형태, 즉 전류가 흐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뭐 태양전지라든가 아니면 뭐 태양전지는 사실 원리가 좀 달라요. 원리가 살짝 다르지만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소자의 성질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소자에다가 이 회로에다가 건전지를 좀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더 그릴게요. N형, P형. 똑같이 하죠. P형, N형 이렇게 하고 바꾸기는 여기에서 나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차이가 있다면, 양쪽에서 차이가 있다면 지금 건전지의 방향을 반대로 달았습니다. 이쪽은 빈쪽이 플러스,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 자, 이쪽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래 P형 반도체는 군데군데 플러스를 띄고 있는 양공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N형 반도체에는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닌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붙으려고 하는데, 원래 결합하려고 하는데 그냥 흐를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운데 있는 에너지 장벽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배우기는 플러스 극으로부터 전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전류와 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튀어나오는 건 전류가 아니라 전자가 튀어나올 거고,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나타날 건데요. 그러면 건전지로부터 나온 전자들이 여기에 와서 쌓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의 역할인데요. 플러스의 역할은 전자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전자를 흡수한다? 어디서부턴가 전자를 뜯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T형 반도체의 왼쪽 부분에 원래는 전자가 차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건데, 전자가 차 있었던 부분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여기에서 전자들을 뜯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전자들을 이렇게 뜯어가겠다고요. 그러면 이쪽 부분에서는 전자를 빼앗기게 될 거고, 전자가 빼앗긴 부분에 발생하는 것이 양공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 있는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얘네들은 힘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동할 거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얘네들도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즉
양공과 자유전자들의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에서 밀어주는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가운데에서 양공과 자유전자가 결합을 할 거고, 결합을 하게 되면 다시 중성상태의 물질로 그냥 돌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사라질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양공과 끊임없이 쌓이는 전자들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면서 접합면에서 결합해서 사라지는 형태, 이 형태를 계속 취하니까 얘는 전류를 흘려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쪽에서도 똑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P형 반도체에는 플러스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N형 반도체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건전지에 의해서, 전원장치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올 거고, 이쪽에서는 마이너스를 흡수해 갈 겁니다. 흡수해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을 뜯어가게 되면 이쪽으로 마이너스들이 다시 몰려오겠죠. 얘가 땡겨갈 거니까요. 그리고 이쪽에서 마이너스를 공급해 주게 되면 여기 있던 양공들이 굳이 에너지 장벽을 건너서 반대편에 있는 전자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전자랑 결합해서 다시 안정상태로 돌아가 버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던 양공들이 멀어지게 될 거고요. 그 결과 양공과 자유전자가 없는 순수한 반도체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양공과 자유전자가 없는 영역. 그렇게 되면 우리 순수한 반도체는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실제적으로는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건전지 연결 상태에 따라서 PNP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데요. 건전지 연결 상태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있고요. 전류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특성.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전류를 차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연결 상태를 보면 지금 P형 반도체에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고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가 연결이 되면 전류를 잘 흘려줄 겁니다. 그에 반해서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연결하면 전류를 차단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전류를 선택적으로 흘려주는 것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의 가장 중요한 특징, 그래요. 발음이 좀 세네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류작용을 통해서 전류의 방향을 한쪽으로만 흘려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딴소리입니다. 교과서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이 Pn 접합 다이오드가 전류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걸려주는 전압을 미친듯이 올립니다. 미친듯이 끌어올리면 가운데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구간이 있지만 이 전압이 공급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자유전자를 그냥 전자를 이렇게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통과시켜 버릴 수가 있고, 이렇게 고전압을 이용해서 원래 흐르는 방향, 원래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만 흘려야 되는데 아니죠? 반대쪽이죠? 이렇게 원래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으로만 흘려줄 수 있는데 미친듯이 높은 전압을 걸어줘서 얘한테 강제적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가능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우리는 이 반도체가 망가졌다. 반도체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표현은 탔다라고 표현합니다. 반도체의 회로가 탔다라고 표현하는 게 요거예요. 원래 반대쪽으로 지나갈 수 없는데 생각보다 큰 전압이 걸리면서
큰 전압이 걸리면서 원래 흐르지 못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반도체 소자가 망가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반도체가 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굉장히 섬세한 녀석이라 그 고전압을 잘못 걸면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접지를 해야, 가전제품들을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반드시 접지를 해야 되는 이유. 예전에는 대체적으로 회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인 방식을 많이 사용했어요. 아직도 선풍기나 이런 것들은 반도체를 잘 안 쓰고 기계적인 요소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데 요즘에 나오는 대다수의 전자제품들은 다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에 번개가 엄청나게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5개의 번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집안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에 과전류가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반도체로 이루어진 부분에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류가 강제적으로 흐르게 되고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제품들이 망가지는 형태를 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개와 같은 자연현상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정전기와 같은 이런 요소들을 반드시 바깥쪽으로 빼주는 장치가 필요하고 이런 잉여 전하들을 바깥쪽으로 빼주는 과정을 우리는 접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접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접지를 잘 하고 있어요. 접지를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번개가 치는 날도 우리 가전제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저것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건물에 번개 맞는 순간 건물에 있는 가전제품이 다 날아갔을 건데 이 접지 덕분에 요즘에는 조금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p-n 접합 다이오드이고요.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이제 활용하는 예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활용하는 예를 살펴보기 위해선 요거 생각하면 좋습니다. 요거 생각하면 요거. 얘네는 그냥 전류를 흘려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P형에서 N형 쪽으로 전류를 흘려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에너지 장벽 때문에 전류가 실제적으로는 흐르지 못하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외부에서 공급해 준다면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라는 얘기. 요거를 좀 떠올리면 수월하고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대표적인 반도체 소자, p-n 접합 다이오드를 활용한 소자들이 몇 개 있는데 태양전지,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로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이 태양전지라고 하는 부분에도 이제 반도체 소자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대체하고 있는 녀석이죠. LED라고 하는 녀석도 이 p-n 접합 다이오드를 활용하고 있는 녀석이고요. 그리고 각종 센서들이 있습니다. 센서. 예를 들어 우리 요즘에 등교 수업을 하려면 그 정문이나 아니면 중앙현관 입구에서 체온을 재잖아요. 예전 같았다면 그 은색, 그 하얀색 그 막대 안에 빨간색 수은주가 있는 녀석 이렇게 끼고 있다가 체온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뺏어봤을 겁니다. 근데 요즘엔 이렇게 안 하고 이 교실에도 어딘가 있을 건데요. 못 찾겠네요. 그냥 이렇게 총같이 생긴 걸로 이마에다 띡 하고 쏘면은 그냥 바로 체온이 측정되죠? 그때 체온을 측정해주는 장비 이런 것들에 우리는 다 센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센서라고 하는 녀석 이따가 좀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녀석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태양전지, LED 그리고 각종 센서. 이 중에 쉬운 거부터 할게요. 쉬운 거는 당연 센서가 가장 쉽습니다. 센서라고 하는 장치는 특정한 신호가 있을 때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가 센서에 닿으면 이 어떤 신호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이 센서가 다른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센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센서의 종류는
어떤 신호를 측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 몸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빛이 있습니다. 몸으로부터 나오는 적외선이라고 하는 빛이 있는데 이 적외선은 온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받아요. 온도에 따라서 이 적외선의 특성이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적외선의 진동수가 달라질 겁니다. 그 온도가 올라가면 그 결과 적외선의 진동수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적외선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신호가 이렇게 들어올 건데요. 빛 신호가 들어올 건데요. 이 빛 신호를 받아서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얘가 온도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빛이 아니라 그대로 이 센서에다가 열을 그냥 공급할 수도 있을 거예요. 뜨거운 물체에다가 부착을 시켜가지고 접촉을 통한 열 전달 방식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전도 방식으로 열을 직접 전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열에 의해서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것이고 전류가 흐를 것이고 그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역시 전기 신호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온도에 의한 신호를 측정할 수 있고 이런 방식을 우리는 온도계라고 부릅니다. 온도계. 자, 그것뿐만 아니라 얘를 다른 색으로 볼게요. 얘한테다가 이제 압력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힘이 되겠죠? 이거 역시 하나의 신호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압력을 측정해서 역시 전기 신호로 바꿔주겠죠. 됐죠? 그러면 이런 장치를 우리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체중계 이런 데에다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를 받아들일 것이냐만 정하면 돼요. 어떤 신호를 받아들일 것이냐만 정하면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측정하는 장비들을 만들 수 있는데 현재는 얘를 가장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빛이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빛에 대한 특성을 이용하면 다양한 센서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빛 신호를 이용하는 센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이 빛을 받아들이면 이 녀석이 전기 신호로 바뀌겠죠? 그러면 그 전기 신호를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전기 신호를 다시 빛 신호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빛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방식이 우리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되는 CCD 이런 센서에 역시 다이오드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건데 그나마 좀 쉬운 것부터 좀 다루겠습니다. 그나마 좀 쉬운 거는 태양전지와 LED 중에 그나마 좀 쉬운 녀석은 LED예요. LED. 자, LED라고 하는 장치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T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그냥 붙여놓으면 돼요. T냐, N이냐. 근데 이 LED를 좀 이해하려면 다시 에너지 준위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반도체라고 하는 녀석은 이렇게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있는 녀석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이렇게 띠틈으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양공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래 전자가 차 있어야 되는 구간, 원래 여기에 전자가 차 있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근데 이 부분에 구멍이 발생하면 이렇게 구멍이 발생해서 여기 있던 전자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자유전자가 되는 거고 전자가 빠져나간 이 자리가 양공이 되는 거였었죠. 그렇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N형 반도체에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할 겁니다. 에너지 준위를 일부러 좀 높이를 다르게 그렸어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N형 반도체는 원래 여기 가득 차 있어서 위쪽으로 올라간 전자가 적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흐르니까 여기에다가 자유전자를 이렇게 추가해 줬던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순방향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즉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P형 반도체에 있었던 양공과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결합을 해서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얘는 전자의 빈자리니까 있던 자유전자가 전자의 빈자리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겠죠? 바꿔 얘기하면 여기 자유전자가 있는데 이 자유전자가 전자의 빈자리인 이곳으로 떨어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 녀석은 에너지에 대한 축이었었잖아요. 에너지에 대한 축. 그래서 에너지가 높았던 녀석이 에너지가 낮은 녀석으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 차이만큼 빛이 방출되게 되는데요. 저 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색을 구현하려면 가시광선 영역되어야 되고 우리가 컬러를 구현하기 위해서면 세 가지 색깔을 만들면 되죠. R, G, B. 이 각각에 대한 진동수 차이를 만들어내면 해당하는 빛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 차이를 이용해서 자유전자를 양공으로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빛을 이용한다. 그것이 바로 LED의 핵심 원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LED라고 하는 건 빛을 내는 장치니까 빛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겁니다. 빛이 많이 나오면 좋다라는 얘기는 자유전자가 양공으로 많이 떨어지면 좋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LED를 만들 때에는 이 N형 반도체의 도킹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자가 엄청 많이 존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LED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태양전지인데요. 태양전지는 원리가 좀 다릅니다. 구성은 똑같아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존재하고 태양전지에서의 기본적인 것은 빛을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빛. 그러면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나중에 배울 현상인데 그 현상을 우리는 광전 효과라고 부르고요. 빛에 의해서 전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 접합부에는 양공도 없고 자유전자가 또 없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접합면에. 근데 이 접합면에다가 빛을 비추어주면 이제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서 이 자유전자가 분리돼서 나갑니다. 자유전자들이 분리돼서 나갈 거라고. 자유전자가 분리돼서 나가면 그 자리에 전자의 빈자리인 양공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다른 녀석이랑 다르게 빛을 이용해서 접합면 내에서 양공과 자유전자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양공과 자유전자를 발생시키면 양공은 P형 반도체 이쪽에 이렇게 쌓이겠죠. 그리고 자유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이렇게 쌓일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양공과 자유전자가 얘네들을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다시 중앙으로 모여가지고 합쳐지기 전에 여기에다가 전극을 연결해서 여기에서 나온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빨간색은 전자의 이동 방향이 될 거고요.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P형 반도체가 플러스극, 건전지의 플러스극 역할, N형 반도체가 건전지의 마이너스극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까지 가장 큰 문제는 효율이에요. 태양전지는 굉장히 훌륭한 아이디어지만 현재 인류가 사용하기에는 이 효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서 분해됐던 녀석이 양쪽으로 밀려나서 회로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얘네 그러지 않고 여기에서 분해된 이 녀석들이 그냥 다시 재결합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빗받아서 에너지를 그냥 이 녀석이 먹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뜨거워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이 태양전지의 가장 큰 문제는 저 효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즉 광전효과에 의해서 분해됐던 양극과 자유전자가 다시 합쳐지기 전에 얼마나 빠르게 양쪽 극으로 보내서 이 녀석을 회로로 보내느냐, 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전지가 나옴으로 해서 태양전지를 본격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고민하기 시작한 문제인데요. 기존에는 태양전지와 같은 방식의 이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실 전기 에너지를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예를 들어 100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100보다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120만큼 만들어서 막 뿌립니다. 각 가정으로 뿌리고 그 중에서 100이 아니라 한 105 정도 썼다? 그러면 15 정도 남겠죠? 그러면 이 남는 15를 적재의 방식으로 그냥 다 버려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버려왔었고, 그렇다고 해서 100이라는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120이 아니라 100만큼 맞출 수 있느냐? 이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100을 예측해서 100만큼 만들었는데 실제로 105를 사용한다? 그럼 5가 부족하게 되죠? 5만큼의 전력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는 블랙아웃입니다. 동네에서 정전이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발전소부터 이제 각 도시까지 연결하는 전력 공급 시스템이 다 망가져요. 그래서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복구하는데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걸릴 거고요. 실제 미국에서 이 블랙아웃이 있었을 때는 복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일주일간 못 쓴다라고 생각해봐요. 일주일간 못 쓴다? 그럼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전력 사용량이 극대화되는 때는 주로 여름이고요. 그 여름에 이 블랙아웃이 일어난다? 우리 에어컨 못 틀죠? 에어컨은 괜찮습니다. 뭐 냉장고라든가 아니면 선풍기 이런 거 다 못 쓸 거고요. 우리 3층 이상 사는 집에서는 수돗물 공급이 끊깁니다. 3층 이상은 다 모터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물을 퍼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3층 이상 주택에서는 전부 다 물 공급이 차단될 거고요. 물 공급만 차단되느냐 가스 공급도 같이 차단됩니다. 그러면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죠.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혼란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100만큼 쓴다고 사람들이 100만큼 쓴다라고 예측을 하면 120만큼 만들고 남은 부분들을 다 버려왔던 겁니다. 그냥 다 버려왔는데 이제 태양전지와 같은 방식이 활용화가 되면 이제 저 버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요.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때 버리는 겁니다. 넉넉하게 만들 수 있을 때. 근데 이 태양전지는 언제 넉넉하게 만들지 몰라요. 무슨 얘기냐 하면 100만큼 쓰는 날에 맞춰서 120을 공급해주고 20만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태양전지는 요즘에 장마철이 계속되죠? 그러면 구름이 계속 낄 거고 태양빛이 차단될 겁니다. 그러면 발전율이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대규모 블랙아웃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태양전지와 같은 녀석이 에너지를 펑펑 생산할 때 전기 에너지를 왕창 모아놨다가 이제 태양전지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시점에서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라고 보면 될 건데요. 불행하게도 아직 그런 시스템은 국내에 연구 중입니다. 연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태양전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원으로서 자리 잡기 힘든 이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현재는 한 20% 정도
20% 정도의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을 건데요. 이 비중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아직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ED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음 시간 예고하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 더 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소자 중에 굉장히 중요한 녀석입니다. 인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은 장치고 트랜지스터라고 불리우는 장치인데 트랜지스터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